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놓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10월 최저점에서부터 상승 랠리 나올 수 있을 만한 2차전지 대박주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큰 성장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780명이고요. 현재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라고요. 여러분들 영상들 보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만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놓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충분히 10월에 급등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증시가 좀 급락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좀 우하향세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조정 중에서는 가장 강한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정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상 헝다 리스크를 우리가 추석에 안 맞았습니다. 추석 연휴다 보니까 헝다 리스크를 안 맞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수가 원래 빠질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함께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아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테이퍼링이 11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률이 11월까지 해서 10월까지 해서 8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이 확진자 늘어남에 따라 어느 정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마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내 증시 크게 하락하거나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빠졌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눌렸을 때 사도 되는, 눌렸을 때 산다면은 충분히 10월에 급등이라든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LNF라든가 뭐 아니면은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크게 나왔었죠. 관련된 기업이니까 좀 관심을 크게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스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캐스퍼를 살라고 노력을 했었죠. 캐스퍼가 경차 부활의 신호탄을 던졌습니다. 이번에 캐스퍼가 좀 어마무시하게 사이트가 터질 정도로 예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정말 완판 행렬을 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결과물인 현대자동차의 경영차 캐스퍼가 출시하기도 전에 대박이 났습니다. 수년간 침체돼 있던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우리가 모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거의 마티즈라든가 뭐 레이라든가 뭐 이런 경차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 현대차가 화끈하게 부활을 시켰습니다. 물론 싼 가격은 아니에요. 풀옵션 하면은 거의 2천만 원인데 깡통으로 하면 좀 싼 편입니다. 캐스퍼의 사전 예약 대수는 26일 기준 약 26,000대에 육박을 했고요. 지난 14일 사전 계약 첫날 현대차 사상 최다 기록인 18,940대를 기록한 이후 예약이 꾸준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생산할 목표치인 12,000대를 이미 2배 이상 훌쩍 넘은 상태고요. 내년까지 약 연 7만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모델별 판매 또는 지금 사전 예약 모든 부분에서 대박이 난 게 지금의 캐스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차를 선호하는 추세에서 경차가 주목받는다라는 건데, 사실상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동참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1인 가구 세대 아닙니까? 1인 가구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결혼을 무조건 하자 또는 아이를 무조건 낳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차는 큰 걸로 최소 준준형 또는 중형 이상 타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차박이라든가, 그러니까 차박이라는 게 자동차 안에서 이제 외박을 하는, 자동차에 텐트를 치는 것 대신에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이런 차박이 유행하고, 그다음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되고 아이를 굳이 낳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화 속에서 좀 경차를 선호하는
솔로라든가 아니면은 부부들이 상당히 늘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대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자동차의 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이 차박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수요를 끌었다. 지금의 이 문화라든가 지금의 흐름과 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최초로 100% 온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을 해서 구매 편의성을 좀 높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캐스퍼 관련해서 광고 마케팅을 진행했던 사람이 제 지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퍼에 대한 광고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밤새도록 새벽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캐스퍼를 상당히 뭐 편하게 그냥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열심히 만들어낸 광고 마케팅 중 하나다. 정말 이 예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캐스퍼가 이번에 대박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현대차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았겠죠. 현대차 주가를 보면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캐스퍼가 대박이 났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 그러면은 수혜가 없는 건가? 우리가 현대차의 수혜를 볼 필요는 없죠. 현대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인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더 끈끈해진 친환경 동맹입니다. 캐스퍼가 대박을 냈지만 결국엔 현대차는 어디로 간다? 친환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성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터리와 수소 등 친환경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오닉 7은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첫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로 2024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일단 eGMP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대차만의 전용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자동차들이 쓰는 배터리가 아니라 오직 현대차에서만 수직 계열화 만들어진 배터리로서 이 GMP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그룹의 1차, 3차 발주 물량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아이오닉 7 배터리 공급까지 맡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래 기아차 위주로 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원래 맡기로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추세가 바뀌는 중이다. 최근 LG 화학이 아시겠지 리콜을 맞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다 보니까 좀 SK 이노베이션으로 조금 쏠리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터리 동맹 강화에 대해서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 양그룹 수장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게 대규모 배터리 계약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미 충남 서산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최태원을 만나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슈가 됐었죠. 둘이 만났다. 그때 삼성이 만났을 때도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는데 SK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소경제위원회 그리고 수소인프라 수소위원회를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도 같이 만들어보자 뭐 이런 기념도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 유통, 소비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을 구축하고 수소차 제조 기술을 보유한 현대차가 수소차를 적게 공급하는 등 양사의 협력 체계를 통해 수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전기차 또는 수소 기술까지도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이번에 의지를 발표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친환경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지금 솔직히 자동차 배터리 없지 않습니까? 뭐가 배터리가 없어요? 반도체가 없다는 거죠. 전기차를 만드는데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반도체다.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공장 문 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최근에 27일부터 다시 현대차에 아산 공장이 생산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도 아산 공장 재가동이 됐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막혔던 공장들이 다시 재가동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다시 공급받아서 아산 공장을 재가동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재공급받은 데 따라 아산 공장에서 자동차를 다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 연휴를 맞아 현대차는 24일까지 전체 공장이 휴업에 들어갔지만 다시 반도체로서 생산 재개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만들 수 있네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에서만 뭐 전기차 하는 거지 잘 팔리나요? 아니 잘 팔려야 좀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정확히 보시면 잘 팔린다.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싱싱 글로벌 판매 4만 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가 반도체 공급 난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누적 판매량 4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매년 50만 대씩 파는 거에 비하면 강하진 않지만 대박이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성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약 전기차 아이오닉5 그 다음에 EV6의 판매 대수가 37,152대로 집계됐고요. 이 중에 내수가 14,390대, 수출이 22,578대. 그래서 오히려 수출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8월에 판매한 EV6는 5,700대, 아이오닉5가 31,450대로 당연히 아이오닉5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만 대 돌파가 나와줬고요. 솔직히 반도체와 구동모터 공급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나 싶었지만 일부 옵션 사양을 빼면 출고 시점을 당겨주는 마이너스 옵션까지 도입을 하면서 그래도 빨리 출고를 시켜서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체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기아의 EV6를 판매를 본격화하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반도체 부족이 없기 때문에 만 대를 웃돌았고 4만 대를 돌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럽의 기후법에서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이 되고 2050년까지는 완전히 탄소 제로를 만드는 기후법이 만들어졌고요. 뭐 당연히 2030년까지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국내에서 못 팝니다. 이제 안 팔아요. 그럼 35년부터는 무조건 전기차, 수소차만 구매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유럽에 이어 올해 겨울 미국에서 아이오닉5를 내놓고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유럽, 미국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공급 상황에 따라 뭐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대응해서 잘 성장하고 잘 진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반도체가 잘 되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해외에 잘 팔리고 있구나 라는 기대감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아니 근데요, 전기차 잘 팔리는 거 알겠는데 지금 충전소 부족하잖아요. 충전소 한 개 꽂아놓으면 다른 거 못 꽂는데 이거 현실성이 조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막 교환해주는 배터리 가져와 가져가 충전된 거를 교환해가 뭐 이런 방식의 차도 만든다는데 조금 현실성 있나요? 라고 해서 나오는 기술력이 뭐냐면은 바로 무선 충전입니다. 미국의 미시건주 전기차 무선 충전 고속도로 시험 건설 충전 걱정 노 나왔습니다. 뭔 소리냐? 그냥 달리고 있으면 또는 서 있으면은 알아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굳이 꼽지 마세요라는 거죠. 우리가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무선 필요 없죠. 여기 뭐 판 위에다가 이렇게 폰 올려놓으면은 알아서 충전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 뭘로 되냐면 공간 충전도 됩니다. 완전 공간 자체를 충전기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폰이 충전되는 이런 공간 충전도 가능한데 이런 무선 충전을 자동차에다가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선으로 충전이 이루어지는 고속도로가 미시건주에 들어섭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는 도로에서 주행 중인 전기차를 충전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테스트가 가능한 1마일 1.6km 정도의 고속도로 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미시건주에서 개최된 모터벨라 행사에 참석한 휘트머 주지사는 미국에서 포장도로가 처음 들어선 곳으로 우리는 이제 내일의 도로를 위한 길을 닦고 있고 그게 바로 무선 충전 고속도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무선 충전 방식은 전기차 소유주들이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너무 멀어, 너무 길면은 가다가 멈추는 거 아니냐, 중간에 뭐 내가 주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솔린 자동차처럼 내가 휘발유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다 멈추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을 덜어준다는 거죠. 도로에서 충전을 해서. 그래서 대형 운송 차량에 보다 쉽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안 정해졌지만 이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누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되는 전기차를 내놓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주차장에 세워놓기만 하면 굳이 꽂을 필요 없습니다. 세워놓기만 하면은 거기는 모든 자동차가 충전되는 제네시스의 전기차가 나옵니다. 바로 무선 충전 전기차. 아이오닉 5는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규제 완화를 요청한 13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선 충전 서비스라는 거예요. 실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이 무선 충전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현행법상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무선 충전 85 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전파법상 해당 주파수 대역은 무선 충전용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안전 인증이 된 것도 모르겠고 기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특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증 특례를 부여를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규제 부담 없이 시범사업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충전하세요. 만드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전파법 등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올 4분기에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진행할 거고 과연 어떻게 충전이 되는지 또는 충전이 잘 되는지 또는 충전이 한 대만 되는지 두 대가 되는지 세 대가 되는지 몇 대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테스트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일 2025년부터는 제네시스를 전기차, 수소전기차로만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애초에 2035년부터 원래 내연기관차만 나오다 보니까 좀 미리 매를 맞는 또는 미리 성장성을 앞두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규제뿐만 아니라 그냥 시장이 바뀌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뭔데? 라고 하니 그 차가 바로 이번 10월에 출시가 되는 GV60입니다. GV80 있었죠? 70 있었죠? 60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60에서 바로 뭐가 된다? 예,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네시스가 30일 구체제 원이 공개되는 GV6, GV60이죠. 전기차에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GV60 관련 네이버 카페에 특별 전시를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이 공문에는 총 5가지로 구분된 전시 테마가 언급됐는데 그 중 마지막이 무선 충전 시스템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초청을 해서 이 전시를 무선 충전을 보여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기술 실증 특례가 통과가 되면서 GV60에서는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시키고 이번 4분기부터 2년 동안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은 별도의 유선 충전기가 차량의 충전과 연결된 상태로 이루어졌고 이와 달리 전기차 무선 충전은 주차장 주차면에 설치된 송신장치가 자체 바닥면에 설치된 수신장치로 전력을 보내 그러니까 안 꽂아도 알아서 충전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갤럭시 충전하듯이 무선으로 그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선 충전 기능은 급속이 아닌 완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빠른 시간에 급속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를 이제 다양하게 많은 차를 꽂지 않더라도 알아서 충전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디서 그럼 충전하냐?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85대 무선 충전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만들 거다라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오전 9시에 정확히 GV60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소개할 예정이고 출시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출시된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GV60에 대해서 우리는 뭐다? 무선 충전 기술이 2차 전지의 이제 핵심 기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GV60이 출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술력이거든요. GV60이 대한민국에 좀 특례를 받아서 출시가 돼서 충전이 가능하니까 60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무선 충전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선 충전 관련주입니다. 관련주고 첫 번째가 아모센스입니다. 아모센스가 상당히 가장 큰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기차에 이제 적용 가능한
고출력 무선 충전 차페시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무선 충전 차페시트를 개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지만 어쨌든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을 개발하는 국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캠트로닉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만들거나 이게 아니라 국책 과제거나 개발하거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랑 같이 무선 충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 관련된 이제 이 국책 과제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모센스, 동양 EMP, 캠트로닉스, 이렌텍 해가지고 이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양 EMP만 보더라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으나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강하게 양봉이 한번 솟은 다음에 양봉이 한 번 솟지 못하고 좀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남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10월에 GV602 출시되기 이전에 한 번 더 단기 상승이나 급등이 기대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좀 궁금하고요. 무료로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시황이라든가 뉴스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라든가 또는 매매법 강의도 무료로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포해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이든 또는 안드로이드든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 터치 하시고 들어가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럼 설치를 하시면은 뭐가 뜨냐? 이러한 스마트폰 저희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 이게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이게 장 시작 전에 뉴스 시황 알려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 자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천주, 시황, 강의, 테마 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추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29일 추천주 이미 나갔습니다. 남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모릅니다. 그래서 29일 그 추천주가 뭔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뭔지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A스토리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16%, 15% 당일 급등이 나왔는데 29일 추천주도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제가 올려드려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오늘 해외 증시 이슈부터 국내 이슈 뭐가 있는지 오늘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 다 상한가 같죠? 이거 이슈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이슈 다 알려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장 시작 전 이슈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주라든가 기술적 분석 다 무료로 다 정리해드리고 설명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무료거든요. 꼭꼭꼭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무료로 다운 받으셔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10,000명을 향해 같이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